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이며 동양사상연구소 대표로 있는 정현우 옳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무실에서 역학 강의를 개인 교수를 통해서 실력을 평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상담사 동양사상연구소 대표로서 영리사 상담 자격증을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역학을 가지고 철학관을 여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특히 기초부터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개인 교수 특강으로 수준에 따라서 5일 내지 10일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영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준을 그렇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명의 임신 일주고 을류 신사 임신 정미가 되겠습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건 기운학이에요. 그리고 계절학이고 기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바뀌고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간을 통해서 천간의 열자가 바뀌듯이 오행이 바뀌고 음과 양이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서 육신의 통변이 나타나요. 재물운이 좋은 사람, 명예나 성질운이 좋은 사람, 결혼운이 언제 남자 여자운이 좋은 사람, 이거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하기예요. 오늘은 여기 임신 일주가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요 해수가 됩니다.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내려오는 육지에서 내려오는 모든 오염되어 있는 물을 전부 세척해주고 정화시켜주고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닷물입니다. 그런 의미의 임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포용력이 있고 정화시켜주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켜 줄 수 있는 큰 그릇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신금이 밑에 임수가 금생수라고 하는 무경림의 지지 암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신사에는 암장에 무토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인수가 본기가 경금이 되기 때문에 인수를 깔고 있는 겁니다. 인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학술, 교육, 문화, 예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지 자체가 뭐냐? 학술적이고 교양적이고 남을 교육시키는 그런 기운이 발달되어 있다는 일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수는 바닷물이고 해수요. 포용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릇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의 인물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비평하거나 남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장점과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단점이고 그런 모든 이치를 헤아려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요 임수가 정화를 만나면 정인목, 음란지압이 됩니다. 유정지압이라고도 합니다. 음란지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음란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몸의 에너지, 호르몬 분비가 잘 되는 생명력이 강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술, 교육, 문화 쪽으로 특히 신금이 되기 때문에 인수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AI 인공지능 이런 쪽에도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수학적 두뇌가 발달되는. 사주는 을류 신사 임신 정미가 됩니다. 연월일신은 조상 부모 나 배우자 처첩궁이 됩니다. 자식궁이에요. 일신은. 연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의미합니다. 을이라고 하는 건 나무옆 밑에 관을 깔고 있습니다. 관과 명예운이 발달되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우선 연지 하나만 가지고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월이라고 하는 건 직업을 얘기합니다. 직업이 바로 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을신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은 충이라도 나무가 금을 극하는 거와 금이 나무를 극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금이 을을 극하는 건 기운이 나무를 극하는 기운이 강하지만은 을신충에서는 금의 기운이 크게 극을 당하는 거는 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지지로 보게 되면은 미토에 착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토에. 을목은 뭐냐? 이 수생목 상관이 되겠습니다. 요 상관이라고 하는 건 식신생재예요. 그 사주상으로 보면 말년에 미에 재물운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게 쉽게 우선 푸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금생수라고 하는 인수는 기술 이공계통에 금을 오행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 두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요 금이 착근을 하고 있고요. 신금에 착근하고 있고요. 요게 또 사유축 금이 됩니다. 그 사주 전체로 지도를 그려놓고 보면은 금수가 왕한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계절은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기는 금은 강하지만은 화는 사유축도 되지만 화의 기운이 왕성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 정인목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정임합이라는 음란지합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부흥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정인목이 되어 있어요. 그럼 목이 됐을 경우에는 뭐냐? 일주를 임수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목의 성질로도 봐야 됩니다. 임수를. 그러면 목의 성질이 되면 금이 관이 되거든요. 관직 명예운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잘 추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는 조후 용신으로 볼 때는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비록 금이 왕하지만은 계절은 4월이기 때문에 조후 용신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운세가 오미대운보다는 요 신대운서부터 평생 대발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후 용신으로는 4월에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가 용신이 되는데 위에는 목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목화는 뭐냐? 외형적인 건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 밑에는 실속 위주예요. 실리는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우는 지지의 흐름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좋은 가운데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운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주로 보게 되면은 여자 사주는 관을 보라 그랬습니다. 요 사 속에 무토가 있고 미 속에 기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또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수국화, 재가 발달되기 때문에 관도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금도 왕하기 때문에 목화가 들어와도 그렇게 과히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금이 사유축 금되고 하기 때문에 조후 용신은 금수지만은 그러나 운세를 볼 때는 화도 금수도 좋지만은 목화도 금이 왕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는 오행의 구전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 교육 인수 쪽은 계속 신금이 들어올 때는 발달된다고 봐야 돼요. 인수가 학술 교육문화 쪽으로 발달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자가 들어왔을 때는 뭡니까? 비견급이 되거든요. 그 귀인을 만나고 도움을 받는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 여름과 사오미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개면년은 이제 다 갔습니다만은 개면년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정계충이 되기 때문에 정인목이 없어져요. 그럼 인수의 기운 작용으로 금년 풀어야 됩니다. 그 우에는 뭡니까? 수가 들어왔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비겁이지만은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귀인을 만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묘는 수생목 식신생계로도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갑진년은 갑은 뭐냐? 목이 됩니다. 수생목 상관이 돼요. 그 상관이 되는 거는 뭐냐? 남자운이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남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 재물운은 좋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진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신자진 수가 되고, 그 봄의 기운이 들어오지만은 조후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세는 굉장히 좋다고 봐야 돼요. 재물운도 좋고, 신자진 수가 되기 때문에 사음이 화가 왕한 사주로서 조후용신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운세가 좋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운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데 사주를 감명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진술충미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 술이라는 건 가을이지만은 사술의 원진에다 미술 삼형살이에요.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하다 보면 구설수가 생기고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명의 사주 임신일주에 을료신사 임신정미에 대한 개묘 갑진년에 대한 사주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